그 원래 값을 알고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베리파한테 증명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증명할 때 이한테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주면 가장 편하겠죠. 그냥 정답을 알려주고 이거 제곱하면 그 수가 돼라고 상대방한테 알려주면 제일 편한데 그거를 감추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답을 상대방한테 밝히지 않으면서 내가 그 정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프로버 함수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여기 이제 긴 수가 하나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프로버가 아는 비밀, 상대방한테 감추고 싶은 이걸 보통 위트니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위트니스 값을 같이 넣으면은 프루프가 떨어지게 됩니다. 증명이 떨어지고 그 증명을 상대방한테 줍니다. 베리파이어 자기가 납득을 시키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요. 그 베리파이어는 이 증명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이 두 개만 가지고 참과 거짓인가 이거 가지고 함수를 돌리면은 true나 false가 나옵니다. true면은 프로버가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답이 정답을 만족하는 값을 뭔가 알고 있구나 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false라면은 저 사람이 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유효하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문제에다가 어떤 문제를 넣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블록체인에서 양식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다가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제곱이면 어떤 수가 되는 함수는 굉장히 간단한 걸 넣는데요. 이 자리에다가 도대체 블록체인을 뭘 넣을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열어서 뭐 많이 나오는 뭐 스타크니, 아지텍이니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약간 트레이드 오프인데요. 뭐 트러스트에서 사적을 먼저 할지 아니면 프로버 함수의 성능, 프로버 함수가 뭐 1초에 끝나는지 1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프로버가 이제 함수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프루프를 만들잖아요. 그 프루프가 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에서는 그 블록체인에 그러니까 이 프루프가 결국 블록체인 담기게 되는 거거든요. 프루프가 뭐 10배가 커지면 블록체인 전체 스토리지도 같이 10배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베리파이어 이제 모든 다른 이제 노드들은 저 증명을 가지고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원래 베리파이어들이 원래 블록체인 노드들이 트랜지션을 블록을 받으면 그 블록 안에 있는 트랜지션들을 다 하나씩 가서 각각 다 실행시켜가지고 이게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대신 프루프가 온전한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성능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게 뭐 1ms에 끝날지 아니면 1초가 걸릴지 1분이 걸릴지. 사실 이게 굉장히 커지면은 이거 블록 타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블록 타임이 뭐 비트코인은 10분이고 뭐 이더리움은 12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끝나야지 사실은 이게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베리파이어 함수를 스마트 컨트랙트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가 이런 함수들, 그러니까 뭐가 하나 좋으면 뭐가 나쁘고 막 하나씩 이러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일단 트레이드오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식을 활용하는 이유는 크게 프라이버시와 확장성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약간 확장성입니다. 프라이버시는 너무 간단하죠. 내가 어떤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에서 이 프라이버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릴 생각인데 확장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되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확장성은 네. 이거 다른 슬라이드 갖고 왔어. 네. 확장성 먼저 설명하기 전에 아웃소싱 컴퓨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계산을 있을 때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그걸 상대방한테 나눠서 주는 거예요. 복잡한 계산을 12분 해가지고 10명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계산해가지고 그걸 붙여서 답을 얻고 싶다. 굉장히 뭐 좋은 발상이긴 한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그거를 제대로 계산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 계산을 하면 일정 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계산도 안 해보고 나한테 엉뚱한 값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걸 다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애초에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나눠줄 필요가. 내가 다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딜레마였습니다. 옛날에 뭐 세티 프로젝트 부자생을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분산 시스템에서 되게 큰 문제였는데요. 이게 영지식 때문에 한 2012년, 2013년 중에 약간 브레이크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되게 큰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계산을 한 다음에 나한테 결과값뿐만이 아니라 프루프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 계산을 자기가 온전하게 수행했다는 프루프를 주고요. 그 프루프를 검증하는 거는 원래 계산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 프루프를 검증을 해서 저 사람의 그 정답이 저 사람이 계산을 제대로 했구나라는 걸 검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그런
아웃소스 컴퓨테이션 이제 베리파이어 그래서 아웃소싱 베리파이어블 컴퓨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에 적용한 사례가 이제 대표적으로 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도 이더리움 재단에서 노럽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블록체인들은 트랜잭션을 기록한 장부였죠. 블록체인 자체는. 그리고 채굴한 블록을 받으면은 노드들은 블록 안에 있는 트랜잭션들이 다 유효한지 하나씩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이런 의식을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들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블록에 트랜잭션을 담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어떤 트랜잭션인지 모르겠는데 그 트랜잭션이 유효하다는 증거를 그러니까 프루프만 담고요. 다른 노드들은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 증명이 유효한지를 판단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확장성이 어떤 조건에서 개선되냐면은 전체 트랜잭션 다 저장하는 것보다 증명 크기만 저장하는 게 훨씬 더 작다고 하면은 공간이 확 줄어들겠죠. 블록체인 크기가. 그리고 트랜잭션을 일일이 검증하는 시간이 100개 트랜잭션을 일일이 검증하는 시간보다 그 100개를 검증했다라는 증명을 만들었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 컴퓨터가 좋은 사람이 누군가가 만들었을 테고 그 프루프를 검증하는 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확장성이 개선되는 거죠. 확장성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뭐 TPS 개선이 초당하거든요. 코다 같은 경우는 먼저 트랜잭션들을 적용해서 블록체인 상태에 1에서 2로 변하는 참임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블록체인 상태 1에서 2라는 건 뭐냐면 그냥 블록 넘버 100번에서 101번으로 어떤 트랜잭션들이 뭐 100개가 있는데 그 트랜잭션들을 적용을 하니까 블록 100에서 블록 101로 상태가 잘 변하더라. 100일이 이제 뭐 아무 문제 없이 뭐 어떤 사기 같은 게 들어가지 않고 유효한 상태로 변하는 참임 함수가 여기 있고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함수긴 한데 이 함수를 가지고 프루브 함수도 만들고 베리파이어 함수도 만들게 됩니다. 프루브 함수에서는 뭘 하냐면요.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 100하고 101번째 상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트랜잭션들 100개 정도가 들어가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들어가게 돼서 이걸 프로버가 열심히 계산해서 프루프를 만들게 됩니다. 이건 무슨 프루프냐면은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 100번에서 이 트랜잭션들을 실행을 해보니까 블록체인 101번이 되더라. 블록 101번이 되더라. 라는 거를 거기에 대한 증명이고요. 베리파이어는 뭘 하냐면은 트랜잭션들을 미리 검증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상 블록 100번하고 101번 가지고 101번을 입력으로 받고 거기에 증명을 입력으로 받아서 프루버가 정당하게 그러니까 이 101번이 100번에서 이 트랜잭션을 실행하면 101번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과 과실에 따라서 참이 나오는 정당하게 프루버가 100번에서 101번 블록을 만들었다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증명을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잭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리커시브라는 거는 출력을 다시 입력에다 넣는 거죠. 일종의 피드백일 수도 있고요. 이걸 증명은 다시 프루버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를 증명을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2번에서 3으로 가는 거, 블록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것도 또 증명을 만들고 그때는 1번, 블록 1에서 2로 갔을 때 그 증명 같이 입력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증명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3번에서 4로 가는 이제 이걸 프루브 함수를 돌릴 때 그때는 이제 그 전에 있던 프루브가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 이걸 한 100번 정도 반복을 했다고 하면은 블록 1에서 블록 100까지 가는데 증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베리파이어는 블록 1에서 100번까지 하고 이 증명만 나면은 그 사이에 뭐 어떤 트랜잭션인지 모르겠지만 온전하게 이 상태가 변환됐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스나크에서 이제 S가 서싱크거든요. 그 서싱크 특성 때문에 이게 100번을 돌던 10,000번을 돌던 프루프 크기는 동일하거든요. 네, 그 성질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 코드가 되게 재밌게. 그래서 이거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시 원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그러면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나크가 도대체 뭔가라는 거를 좀 보실 텐데요. 네, 좀 수식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먼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간단한 식이죠. W하고 AB를 받아서 W가 1이면은 두 AB를 곱하고 W가 0이면 AB를 더해서 단 하나 굉장히 간단한 식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수식으로 폴리노미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W가 1이면은
곱하기 항만 남고 이 더하기 항은 없어져 있죠. 0이 되니까. 반대로 w가 0이면은 곱하기 항은 사라지고 이 더하기 항은 남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품을 그대로 이제 폴리노미얼로 그러니까 다항식으로 바꾸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a는 a다. 이건 뭐냐면은 a가 0 혹은 1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뭐 비트는 0 혹은 1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는 a는 사실은 그런 바이너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파이나이트 필드이기 때문에 뭐 이게 10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이제 a가 0 혹은 1이라는 걸 증명하는 식이고요. 이 아래 거는 a가 2라는 걸 증명하는 식입니다. a가 2일 때만 이게 성립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식을 그러니까 앞에서 그 지훈님 말씀하신 그런 슬라이드처럼 어떤 굉장히 복잡한 식을 다 서킷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 플렁크에서는 LMRO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되게 간단하게 ROCS라고 이거는 뭐 비탈릭이 적은 뭐 스나크 문서에도 나오고 사실 굉장히 간단한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왼쪽 텀 빼내고 오른쪽 그러니까 L이 레프트고 R이 라이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텀을 곱하면은 아웃풋 O 텀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요. 이 식이 뭐 이제 그러니까 수백만 개가 나오는 거죠. 이 굉장히 많은 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다 더해가지고 나중에 사실 그걸 나중에 검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 폴리노미얼을 만들고 서킷을 만들고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서킷을 만든 다음에 그 서킷을 가지고 폴리노미얼을 만들거든요. ROCS라는 방식으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걸 하는 좀 이론 컴퓨터 사이언스들이 어떤 서킷이나 이런 구조에 대해서 바이너리 뭐 불리한 서킷이나 아니면 알제브라 서킷 같은 데 익숙한 것도 있겠지만요. 좋은 점이 굉장히 다항식에서 좋은 특성이 뭐냐면은 어떤 다항식이 복잡한 다항식이 있었을 때 어느 특정한 점 그러니까 뭐 x는 1에서 그 값을 읽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다항식이 다른 다항식을 서로 다른 다항식을 알고 있었을 때 x는 1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 값이 다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특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식 자체의 파라미터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비교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한 점에서 나도 함수를 계산해보고 상대방도 함수를 계산해서 그 값이 같으면은 이 전체 파라미터들이 다 같다라는 걸 한꺼번에 증명하려고 하는 석적인 기법입니다. 이게 사실 같은 확률이 뭐 하여튼 뭐 우주의 원자보다 하여튼 그거보다 더 낮을 거야 아마 확률이 뭐 2에 256승분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파이나이트 필드를 쓰느냐에 다 다르겠지만 사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우리를 구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뭔가 식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고안해낸 방법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이 한 수백만 개가 되거든요. 이것들 다 더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값을 일치시키는 값을 알고 있어요. 이 x에 어떤 값을 넣으면은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이걸 x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만약에 여기 x에다가 2를 넣거나 2를 넣었을 때 이게 같아진다는 걸 내가 만약에 알고 있으면은 이걸 뒤쪽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5x를 여기 넘기게 되면 이쪽에 값이 0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은 뭐냐면은 이게 타겟 폴리노미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1하고 2에서만 이 값이 0, 이 방정식이 성립된다고 했을 때는 이 tx가 x-1, x-2를 곱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1이나 2를 넣었을 때 이게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식이 성립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값이 1이나 2를 넣었을 때 이게 0이 같아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걸 넘긴 다음에 x-1, x-2란 텀을 넣으면은 결국은 hx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앞에 있는 식이 요 tx, x-1 곱하기 x-2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값을 넣었을 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눠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폴리노미얼을 그러니까 이런 다항식을 나눠버리게 되면 hx라는 값이 하나 뚝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게 뭐 차수가 뭐 1, 2차수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정보를 서로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의 식에다가 때려 놓고 그 식에다가 몇 값을 하나만 넣어보는 거예요. 뭐 x는 뭐 3일 때 값. 여기서는 이제 x는 1이나 2는 좀 의미가 없겠죠. 1이나 2를 넣으면 이게 0돼 버리니까 이 식은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x는 3일 때를 x를 뭐 10일 때를 넣는 거죠. 그랬을 때 얘도 무슨 값이 떨어질 테고 r도 무슨 값이 떨어질 테고 o도 무슨 값이 떨어질 테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텐데 그랬을 때 이제 이 값들을 가지고 이 값들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는 10일 때 요게 어떻게 계산되고 요게 어떻게 계산되고 요게 어떻게 계산되고 그러면 5개만 나오는 거죠. 그 5개 수만 비교해 보면은 상대방하고 나하고 동일한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컨셉이 딱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복잡해지냐? 상대방한테 그걸 알려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프루버도 마찬가지로 프루버도 베리파이한테 내가 이 값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지 않고 반대로 베리파이어도 프루버한테 정확한 값을 알고 싶다. 정확히 말하면 정확한 값을 알리고 싶지 않다기보다는 상대방을 속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식을 정확히 모르는데 우연찮게 좀 식을 막 꼬아가지고 아는 것처럼 상대방한테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그런 확률을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 뒤부터 식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무시무시한 그 트러스 셋업이거든요. 이게 거의 2014년도 그 정도까지는 이걸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되게 최적화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게 좀 이해하기 쉬워가지고 먼저 이제 두 가지 수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암호학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RSA 같은 경우는 두 큰 소수를 곱한 거를 인수분해하기 좀 어렵다는 성질을 이제 가지고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성립이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깨졌을 때 내 암호학 알고리즘이 안전하다는 거를 뭔가 인류가 오래 전부터 풀려고 했지만 풀지 못한 문제에 근거를 두는 거죠. 만약에 두 큰 소수의 곱을 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 암호도 깨질 거야. 그렇지만 그 두 큰 소수의 곱을 인수분해하는 거는 인류가 뭐 1000년 넘게도 열심히 풀려고 기원 전부터 열심히 풀려고 했지만 못 찾았기 때문에 내 방식은 안전할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일렉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렉트코 지금 그 탕곡성이라고 하죠. 탕곡성도 사실은 한 100년 이상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왔던 주제거든요. 저희는 파이나이트 필드 정수 같은 그 공간에서만 하지만 사실 뭐 컴플렉스 플레인이나 뭐 여러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같은 경우 그런 변경된 난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일렉트커도 탕고성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렵다는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근거로 내 암호학 알고리즘 만들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일렉트커브 DLP라고 해가지고 이산 로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y는 gx인데요. y 값만 가지고는 이 x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이게 알 수가 있게 되면은 이제 탕고스 암호가 다 깨져 버리는 거고요. 이게 뭐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좀 쉬워졌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탕고스 암호화가 양자 컴퓨터가 도입되게 되면은 뭐 약간 취약해진다라고 말하는 게 이거를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익스포넨셜한 그러니까 지수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를 당 시간으로 끌어내리거든요. 쇼 알고리즘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앞에서 지훈님 할 때도 페어링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페어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GA.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x를 암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x를 내가 상대방한테 그냥 제시하지 않고 그냥 g에다가 x승을 해서 주게 되면은 상대방은 이 x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를 암호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x를 암호화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커브라는 건 뭐냐면은 a를 암호한 거하고 b를 암호한 거를 가지고 넣으면은 이거를 두 개를 밖으로 빼낸 거하고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성립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재밌는 게
뭐 B가 여기로 가도 되고 A, B하고 G 그리고 아니면은 G만 있고요. 여기 G에 A, B 뭐 이런 다양한 꼴들이 다 갖게 됩니다. 지금 왜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사실은 이런 이게 왜 필요하게 되냐면요. 그 GA하고 GB만 가지고는 사실은 A, B를 더하기가 못하거든요. 왜냐면 G의 A승하고 G의 B승을 곱하게 되면은 G의 A 더하기 B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A, B라는 수를 곱할 수밖에 없는데 더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암호화된 값을 곱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법 때문에 페어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페어링도 양자 컴퓨터에 약간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조심하고 있고요. 셋업이라는 거, 트러스트 셋업, 뭐 웨이스트드 톡식 뭐 그래가지고 뭐 스타크가 안 좋네, 뭐 이제 뭐 스타크가 좋네, 뭐 이런 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방법이고요. 이거는 베리파이어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베리파이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지웅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뭐 유니버셜 셋업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하면 되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회로가 바뀔 때마다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을 여기서 이제 랜덤 값을 몇 개 만들거든요. 난수를. 이 난수가 유출이 되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영지식의 사운드니스가 깨져요. 사운드니스라는 거는 틀린 답을 가지고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가 있는 거죠. 프로버가 틀린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베리파이어한테는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루프를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취약하고 이거를 이제 이게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한 사람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NPC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답합하지 않는 한 한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값이 드러나지 않게 그런 식의 구조를 그걸 세레모니라고 하고요. GQC 같은 경우는 세레모니를 2번 했습니다. 처음에 스프라우트 처음 시작할 때도 한 번 했고 세플린이라고 2.0 과정에서도 한 번 했고요. 그때 막 뭐 전 세계에 뭐 각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세플린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는 그 정도 사람들이 서로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답합하지 않는 한 이 비밀은 드러나지 않는다. 한 사람이라도 정직하고 그 사람이 그 답을 폐기시켰다고 하면은 누구도 이걸 알 수가 없다. 네, 그러게 이제 네, 그런 거고요. 먼저 이렇게 난수를 만들고요. 그 난수를 가지고 프루빙 키라고 해서 이건 프루버가 쓰는 값입니다. 여기서 이렇게만 돼 있어서 되게 짧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100만도 되고 이게 뭐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몇백 메가 됩니다. 사실 이 키가. 그리고 베리파이어 키는 그나마 좀 작고요. 왜냐하면 사크 같은 게 그러니까 베리파이어 시간을 줄이는데 좀 약간 그런 타겟이 돼 있기 때문에 프루버는 좀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일단 이 값을 다 읽어야지 뭔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S라는 거는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릴 때 복잡한 그런 다항식이 있었을 때 이 다항식의 개수들을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X는 1일 때 값들을 서로 비교해서 그 값이 같으면 두 식이 같을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 X는 1일, 그 1이 여기서는 S입니다. 이걸 2B로 난수로 만들어요. 이게 256 뭐 그런 식의 그런 레인지 안에서 2B로 만들고요. 이거를 나중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G의 K로 해서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암호화 시켜버리고 이걸 폐기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걸 셋업한 사람이 이걸 폐기하기 때문에 이 S값은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값만 알고 있는 거죠. 암호화된 값만. 그리고 이 암호화된 값만 가지고 이제 프로버하고 베리파이어가 서로 계산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파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수식을 그냥 이제 이 S만 가지고 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프루버가 약간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베리퍼한테 어떤 이렇게 간단한 트릭을 가지고 그냥 내가 식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는 답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식을 하나를 나누고 그걸 또 알파승을 해가지고 또 식을 2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식을 그렇게 만들면 식이 하나만 있을 때는 어떤 수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내가 식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가 있지만 이게 2개가 돼버리면 정확히 수식을 알지 않으면 납득시키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안전장치를 위해서 이 밑에 R하고 N하고 O는 앞에서 그냥 아래로 필드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아래로 필드마다 각각의 알파 값이 따로 다르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알파 시프트가 있게 되고요. 베타도 마찬가지고요. 베타는 나중에 이게 나중에 뭐 변수 값을 이제 바꿔서 넣을 수 있으니까 이게 왜 하나씩 들어가게 되냐면은 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그러니까 사기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 하나씩 장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베타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폴리노미얼 값을 뭐 L하고 R을 바꾼다거나 뭐 그런 식의 그런 걸 통해서 사기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뭐 문서 보시면은 베리어블 컨스턴시 폴리노미얼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Z 값을 구하는 때 그때 쓰는 값도 있고요. R 값은 이제 그 베타 값 자체도 상대방한테 공개하기 싫으니까 이 베타 값을 상대방한테 공개되면은 또 상대방이 사기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감마승을 해가지고 또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는 요 값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타 값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감마 값을 암호화시킨 거하고 베타 값을 감마 값을 곱한 거를 암호화시킨 값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섞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는 이게 피노키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피노키오는 논문 이름이고요. 암호하시는 분들이 좀 재밌는 이름을 많이 써가지고 피노키오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게토라고 그 피노키오 할아버지 있죠. 그분 이름 딴 논문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페어링 오퍼레이션이니까 앞에서 말한 페어링이 좀 무겁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 줄이는 거 그런 것들 두 개로 줄이는 걸 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런 최적화를 그냥 G를 써도 되는데 그냥 G에다가 그냥 로 L, 로 R 그리고 뭐 로 5까지도 임의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그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L하고 O를 곱해가지고 로 5값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프로버를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요. 프로버가 식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는 여기서 여기 안 넣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폴리노미, 그러니까 다항식이 있었을 때 x는 1일 때 그 1값을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값을. 그런데 이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 값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x가 1일 때 값을 계산한 거에 암호화된 상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식을 풀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텀들이 있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앞에서 GK 스나크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GK 짝 빼면 스나크거든요. 스나크도 사실은 있어요. GK가 그러니까 제너럴리티 상대방한테 뭔가 숨기지 않고 그러니까 숨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GK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양식을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스나크만 쓰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전체 변수들이 이제 i는 이게 이제 이만큼 이제 뭐 변수가 뭐 100만 개라고 하면 이런 게 100만 개 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퍼블릭 번수라는 거는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가 앞에서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어떤 복잡한 긴 숫자가 있었을 때 이제 그 값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시크릿 베리어블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중에 이제 m을 잘라가지고 그다음 그 앞은 이제 퍼블릭이고 그 뒤는 시크릿 변수. 이거는 뭐냐면은 이 시크릿 변수는 이제 프로버가 자기만 알고 싶어하는 변수들에 대한 이런 텀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베리파한테 공개하기 싫은.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프로버한테 주고 이건 베리파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 랜덤 값들은 다 날려버리는 거죠. 컴퓨터를 파괴시키든지 어떻게든 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다 이렇게 G 위에 올라간 암호화된 형태만 알고 있는 거지 실제 이 값들은 이제 영원히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버는 이제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싶다는 걸 납득을 하고 싶은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델타라는 걸 또 써가지고 이건 델타는 뭐냐면은 이제 프로버 입장에서도 베리파이어한테 나는 값을 어떤 걸 중요한 값을 넘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리파이어한테 넘기기 전에도 이제 암호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없으면은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사라지는데 이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색깔된 그런 항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무로 계산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게 P는 여기서 프로버라는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버의 레프트, 라이트, 아웃풋 텀들을 계산하고요. 그것에 알파를 또 알파 시프트한 값들, 요것들은 요 프라임한 것들은 그냥 여기서 차이는 알파만 더한 거거든요. 알파로 시프트만 더한 거고 이렇게 하고 Z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그 베리어블
베리어블 컨스턴시 폴리노미널을 계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요거를 이제 프루프라고 생각해서 상대방한테 넘기게 돼요. 이 h는 앞에서 뭐 r 곱하기 l 곱하기 r 마이너스 5는 t 곱하기 h라는 거는 식에서 나오는 그 h고요. 여기서 이제 베리피케이션은 이제 베리피케이션들은 이제 베리파이어가 이제 그 프루프를 보고 증명을 보고 이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를 아는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건 다 페어링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L하고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페어링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L 알파가 L 프라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지. 그리고 L에 대해서 했으니까 R에 대해서도 하고 O에 대해서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L, R, O 요거 하고 Z 이거는 이제 리어블 컨스턴시 체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게 베타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베타가 넘어가게 되면 이 텀들이 다 Z가 되거든요. 이게 L 더하기 R 더하기 O가 돼서 이렇게 Z가 되고 물론 이제 텀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이 같아지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밸리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계산하면 페어링 2번 하죠. 페어링 2번 한 걸 곱해가지고 요거 같은지를 보는 건데 요것만 그냥 간단하게 좀 풀었었습니다. 요 식이 제일 위의 식입니다. 페어링을 한 단계씩 보겠습니다. 여기 넘어갈 때는 뭐냐면은 GL이 로 L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위에 올라가게 돼서 이렇게 되고요. 요것도 이렇게 되고요. 요것도 이렇게 돼. 네, 앞에 있는 아래에 있는 O 이런 것들이 다 위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는 여기서 P하고 V가 있죠. 여기서도 P하고 V가 있고 이게 프루버가 한쪽은 이제 그 뒤쪽이고 베리파이어가 한쪽은 앞쪽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원래 텀이 생겨요. 그래서 L하고 R하고 더하면은 R이 되고, 그러니까 LP, LV가 더해지면 L이 되고요. 그냥 RP, RV가 더해지면 R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OP, OV가 더하면 그냥 O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되고요. 요구에 여기 있는 텀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있는 텀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 이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왔고, 요 두 개가 밖으로 나와서 여기 나왔고, 여기서 요 두 개가 밖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은 로로 묶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더해지고 이렇게 되면, 근데 로 제로가 로 L하고 로 R에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 되면은 요 5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되고요.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었죠. 여기 있는 요 식이죠. 그래서 요 식을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그냥 계산을 안 하고 다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요 계산을 한 건데 이거를 그냥 평등하게 계산한 게 아니라 암호화된 상태에서 왜 암호화된 상태에서 하냐면 상대방을 못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식을 모르고 사기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런 식을 계산하고 이게 맞다고 하면 결국은 이 식이 맞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래 우리가 했던 식을 상대방도 알고 있고 그 식을 만족하는 값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비밀을 프로버가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스나크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거의 2014년도 PMQ 논문 용도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이걸 이제 리커시브로 한다는 거는 이제 프루프를 만든 걸 다시 또 넣어가지고 또 프루프를 만들고 또 넣어서 프루프를 만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논문들이 여기까지 좀 설명 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제 컴퓨터에 저항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근데 그건